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되면 이럴 것이다. 또 뭐 어느 지역 출신이면 또 이럴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 1심 재판장이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답니다. 불과 1년 전 권선동 내란의 힘 원내대표의 발언인데요. 1년 만에 자신이 한 말을 또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매번 과거 자신의 발언이 현재의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이쯤 되면 이것도 습관성 말 바꾸기, 뒤집기인데요. 이러니 매번 권선동의 적은 권선동이라는 비판을 듣는 거죠. 참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국힘당의 무책임한 공격에 대해 헌재가 사법권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보다 정말 처음 본 겁니다. 탄핵 심판의 본질과 관계없는 논란을 일으키며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연휴 전에 입장을 냈던 대법원에 이어 연휴 직후엔 헌법재판소가 사법 시스템 공격에 대해 일침을 놓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국힘당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헌재는 또 탄핵 심판은 윤석열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0여 년 전 댓글을 문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문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과 관련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는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윤석열 측은 재판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낸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요. 한마디로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짓거리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국힘당의 이러한 행태는 누가 봐도 파면을 대비한 재판 판결 불복 빌드업인데요. 제발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 말이죠. 문영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연일 내란을 옹호하는 미치광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힘당. 쉴 새 없는 망언과 망발을 쏟아내며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대고 있는데요. 이 죄의 대가를 어찌 받으려 하는 걸까요? 역적의 무리들이라고 불러도 그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일제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이러는 사이 이번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31일부터 본격적인 옥중 정치가 시작됐는데요. 이에 어처구니 없게도 아직까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이 윤석열을 면회한다고 나선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첫 번째 면회를 했는데요. 역시나 밖에 있을 때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윤석열의 황당한 말이 이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는 나라와 국민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이런 그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아직도 망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에 이어 내란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을 면회하겠다고 나선 정신나간 대통령실 참모들. 아직도 현실인식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아진 게 개탄스럽기까지 한데요. 윤석열을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면회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정 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희구 부속실장 등 5명은 31일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을 면회했는데요. 윤석열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참모들에게 떠들어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 속의 윤석열은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며 윤석열은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자는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다가 잡혀 들어갔나요? 아주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정 실장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통해 윤석열은 밖에 있을 때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며 윤석열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개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시작으로 여권이 윤석열의 옥중 정치를 통한 지지층 결집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국힘당 권선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다음 주 면회 의사를 밝혔고 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 등 여당 소속 시도지사 5명도 접견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거죠. 이 내란 국면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방탄하려 했던 인사와 세력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그 죄의 대가를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할 텐데요. 당장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제강점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와 뭐가 다를까 싶은데요. 반드시 국민 무서운 게 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구구절절 거부권 행사 사유를 늘어놓았지만 모두 헛소리일 뿐입니다.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아서 오라는 식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라고 했더니 거부왕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하면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의 힘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내란 특검법은 절대 공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 수사는 내란 속의 윤석열, 그리고 이미 구속 기소된 수계급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검경지휘부 정도에서 그치자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최상목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논리와 근거를 들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반대했는지, 아니면 침묵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포고령 외에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이 각 부처에 하달한 맞춤형 명령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말로만 반대했다던 한덕수, 최상목 등이 이를 어느 정도 실행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용산 대통령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벌써부터 불복할 태세인 국민의힘과 정광훈 등 내란 선동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의심해 봐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만행을 더는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탄핵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데 탄핵 추진 말고 답이 있습니까? 다음 달 3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최상목이 임의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 행위가 확정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우습게, 아니 탄핵 추진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부총리의 무능력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전부터 곤두박질 친 경제 성적표로도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라는 징계를 주저할 경우 최상목은 더욱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